Hello everyone. 만나서 반가워요. 한 번만 들어도 외워지는 한회영의 에릭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동태 하면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면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따라 불러봐요. 네, 재밌게 공부해봐요. 자, 수동태는 영어로 the passive voice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낱말이 갖는 의미예요. 자, 태는 수동태에서 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는 영어로 voice라고 하고요. 자, 이 한자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자 뜻은 자, 모양 태입니다.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나 모습,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태가 문장에서. 그러면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면 주어가 동사를 하는 모습이나 형태 또는 모양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먼저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먼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의 종류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태. 역시 이 능동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자 한자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능은 능할 능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능히, 능할 능. 동은 여러분 알다시피 동작 동입니다. 다음 태는 조금 아까 했죠. 모양 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작을 스스로 능히 해내는 형태의 또는 모습입니다. 즉 주어가 그 동작을 스스로 할 때 우리는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자, 왼쪽 어떤 할아버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뭘까요? 자, 이것은 바로 최초의 전화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새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죠. 자, 최초의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친구들이 알렉산더 벨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일찍 한 20 몇 년 전에 더 일찍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름은 안토니오 뮤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영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onio Meucci invented the telephone. 자, 이 문장은요.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뮤치는 자, 발명했습니다. 과거죠. 뭐를요? 전화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안토니오 뮤치는 주어입니다. 은는 이가 도께서가 붙으면 주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장 맨 앞에 왔습니다. 다음에 발명했다. invented는 동사입니다. 동작을 나타내죠. 과거형이고요. 다음에 전화기를. 이것은 목적어입니다. 을에게 붙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주어가 이 동작, invented라는 이러한 동작을 스스로 한 경우 우리는 이 경우를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invented라는 동작을 누가 했어요? 안토니오 뮤치라는 사람이 했죠. 이 동작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한자 한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따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는요, 받을 수예요. 우리 친구들 받을 수 꼭 기억하세요. 자, 동은 동작동 앞에서 했고요. 다음에 태는 모양태입니다. 그러면 동작을 받는 모양을 나타내죠. 주어가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형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낯설은데요. 먼저 숫자가 받을 숫자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수강. 자, 이것은 받을 숫자를 역시 썼습니다. 수강. 자, 이 말은 강의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받을 숫자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상.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상을 받다.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상상해서 상을 받다. 다음에 수험생. 다 알죠, 여러분, 이런 말. 하지만 이 숫자가 받을 수예요. 시험을 받는 학생. 여기서 받는 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 이렇게 해서 자, 수. 자, 우리가 물 숫자도 있지만 받을 숫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역시 자, 최초의 전화기 그리고 앤토니오 뮤치에 대한 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문장 순서가 좀 다릅니다.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ntonio Meucci. 는요, 전화기는 발명되었습니다. 안토니오 뮤치에 의하여.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는 맨 앞에 오는 전화기는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명되어졌다.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아까와는 형태가 좀 다르죠. 자, 이번에는 by Antonio Meucci. 자, by라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구를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는요, 전화기가 발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전화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발명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전화기라는 주어가 invent라는 어떤 동작을, 어떤 그런 행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래서 invented라는 그런 발명되었다라는 동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전화기가 발명한 게 아니라 발명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두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onio Meucci invented the telephone. 자, 이 문장은요, 아까 봤듯이 안토니오 뮤치는 발명했습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해석되죠. 자, 그럼 여기선 동작이 어떤 동작이 나왔나요? invented. 발명했다라는 동작이 나왔죠. 자, 그럼 누가 했나요? 주어인 안토니오 뮤치가 했죠. 스스로 한 거죠. 이 동작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이 문장을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요.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ntonio Meucci.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되냐면 전화기는 발명되었다. 안토니오 뮤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화기는 발명하는 동작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발명하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을 받아야 됩니다. 발명하는 동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또 텔레폰이라는 주어가 발명하다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경우 우리는 이런 문장을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수동태를 사용할까요? 지금 위에 두 문장은 내용상 같습니다. 내용상 주어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태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중요한 것은 앞에 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능동태 문장에서 앤토니 뮤치는 처음에 왔죠. 그래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앤토니 뮤치이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앞에 온 거고요. 두 번째 수동태 문장에서는 또 텔레폰이 중요한 거예요. 앤토니 뮤치는 맨 뒤로 갔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앤토니 뮤치에 의해서 발명된 것은 바로 전화기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동사의 3단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동태를 자유자재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사는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형, present, 과거, past,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데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특히 과거 분사는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pp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과거 분사 또는 pp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거 분사에 아주 큰 뜻이 있어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love.
사랑하다. 현재 사랑하다입니다. loved. 사랑했다. 과거에. 그다음 과거분사 loved. 사랑받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런데 처음 두 동사는 사랑하다, 사랑했다로 이렇게 뜻이 되는데 지금 과거분사는 사랑받는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다르죠? 네. 더 이상 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형태는 똑같죠. 과거 loved와 과거분사 loved는 형태가 같습니다. 원래 과거분사라는 말이 과거라는 말에서 부분이 갈려서 나왔다. 부분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슷한 형태가 많이 있고요. 또 달라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다음 invite. 자, invite는 현재형은 초대하다. 과거형은 초대했다. 자, 이거는 받은 겁니다. 동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그리고 완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초대받은 거예요. 그 초대하는 동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make. 만들다. 현재형. 과거형은 made. 만들었다. 다음에 과거분사. 똑같이 모양이 과거분사입니다. 과거에서 형태에서 분리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made. 과거분사는 만들어진. 역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동작을 받은 거예요. 만들어진. 이미 수동이고 이미 만들어졌어요. 완료됐어요. 동작이 끝났어요. 만들어진. break. 깨뜨리다. broke. 깨뜨렸다. broken. 깨뜨림을 당한. 깨뜨려진 또는 깨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동사가 변하는데요. 위에 두 가지 경우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ed나 d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 우리는 규칙 변화라고 하고요. 밑의 경우에서는 불규칙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규칙 변화라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과거분사의 품사는 뭘까요? 자, 동사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그런데 더 이상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뭘까요? 답은 형용사입니다. 뭐뭐 하는, 는, 뭐뭐 할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의 사성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장의 사성분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친구는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사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뼈대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사성분의 종류는 당연히 네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어는요, 위치는 문장 맨 앞에 옵니다.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은는 이가도 깨서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다음 동사, 위치는 주어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고요. 해석은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어는 위치는 동사 다음에 오고요.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을을 에게를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보어의 의미는 보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뒤에 와서 주어나 보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수식어는 사성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식어는 수식만 할 뿐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수식어구에 의해서 문장이 좀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지만은 문장의 성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능동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거를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에서 주어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으니까 반드시 능동태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동사는, 능동태에서 동사는 수동태에서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PP는 과거분사라고 그랬죠. 과거분사 형태를 더해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의 by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써줘야 수동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순서를 바꾼 거고요. 주어가 동작을 했는지 주어가 동작을 받았는지 그런 관계만, 그런 모습만 달라지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목적어는 주어로, 또 주어는 by 목적격으로 나갔는데요. 동사는 왜 비동사를 더해줘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수동태에서 비동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자, PP, 과거분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 다음은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에 형용사만 오면 됩니까?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뭐뭐 된, 뭐뭐 받은 이런 뜻의 과거분사가 동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뭐입니다라는 비동사를 더해줘야 이 두 개가 합쳐서 동사, 하나의 동사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를 수동태에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수동태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먼저 탬버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이 노래 다 알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노래에다가 선생님이 개사를 했어요. 여러분 외우기 좋게. 학교 종이 이게 아니라 목적어는 주어로 동사는 BPP 주어는 by 목적격 수동태로 고치자.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기타도 준비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기타의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봐요. 목적어는 주어로 동사는 BPP 주어는 by 목적격 수동태로 고치자. 한 번 더. 목적어는 주어로 동사는 BPP 주어는 by 목적격 수동태로 고치자. 자, 잘 들었죠? 이 노래를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자, 이 노래를 이용해서 우리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1, 수동태로 바꾸기. 자, 능동태 문장이 있습니다. She cleans her room.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그녀는 청소합니다. 그녀의 방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청소한다. 누가요? 그녀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건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주어는 그녀는이 되겠죠. 자, 청소한다. 동작입니다. 이것은 동사고요. 뭐를요? 그녀의 방을 목적어가 됩니다.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수동태를 고칠 때 앞으로 나옵니다. 목적어는 주어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her room. 자, 동사는 BPP. 비동사. 비동사는 am, is가 있는데요. her room은 3인칭 단수니까 is를 쓰겠습니다. 그 전에 자, clean의 3단 변화를, 동사 변화를 알아야 돼요. 자, clean은 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ed만 붙이면 됩니다. clean, cleaned, cleaned. 따라서 자, 과거분사는 어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cleaned. 이거를 활용할 겁니다. 자, 동사는 BPP. 그래서 is cleaned 이렇게 되고요. 주어는 by 목적격으로 갑니다. by 쓰고요. 그 다음 목적격. she의 목적격은 her죠. 그래서 by h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해석을 하면은 그녀의 방은 청소됩니다. 그녀에 의하여 청소하는 동작을 방은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위에 문장은 왜 능동태냐면은 그녀가 청소를 하죠. 스스로. 자, 이런 경우 우리 능동태고요. 다시 한번 밑에 문장은
그녀의 방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청소 당하는 거죠. 동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실전 점수 2. 자, 수동태로 바꾸기. My dad caught a fish. 자, 이 문장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나의 아빠는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자, 나의 아빠는 주어가 되고요. 잡았습니다. 동사, 물고기를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목적어가 주어로 나옵니다. 자, a fish. 목적어는 주어로, 그다음에 동사는 BPP 하기 전에 먼저 caught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되죠? catch, caught 이렇게 되죠. 잡다. 여기에 잡았다는 여기 과거형이 써진 거예요. 과거형. 그런데 우리는 비동사 플러스 PP 요 마지막 요걸 쓸 거예요. 자,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자, 과거 비동사 여기서는 was를 씁니다. 자, 과거 비동사 was caught를 쓰고요. BPP. 그다음에 주어는 by 목적격. 자, 인칭 대명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는 주격 목적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my dad가 목적격 같습니다. 그래서 by my dad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요, 물고기는 잡혔습니다. 나의 아빠에 의하여. 자, 물고기 잡는 건 아니죠.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잡는 동작을 당한 거죠, 물고기가. 네. 자, 위의 문장은요, 나의 아빠가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아빠가 이 동작을 스스로 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능동태. 밑에 문장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잡히는 거죠. 잡는 동작을 당했죠. 이런 경우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연습 3번 수동태를 바꾸기. 또 문제 보겠습니다. He broke the window. 자, 문장 해석하면요, 그는 깼다 그 창문을.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그는 주어가 되고요, 깼다 동작이죠. 동사. 다음 the window 그 창문을 을이 붙었죠.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동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옵니다. 노래합니다. 목적어는 뭐죠? 주어로 the window. 자, 그 다음에 동사는 BPP인데요. 이 broke의 3단 변화 알아야죠. 현재형은 break죠. 자,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해서 여기에 쓴 깼다는 과거 형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썼고요.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과거 분사. 요게 필요합니다. 수동태에서는 BPP. 비동사는 과거니까 was broken 이렇게 써주면 되고, 주어는 by 목적격. 그래서 자, he가 주어죠. 자, by 목적격으로 바꿉니다. he의 목적격은 him. 그래서 by him 이렇게 해주면 수동태 완성이 되죠. 해석을 해보면 그 창문은 깨어졌습니다. 그 남자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위의 문장은 깨달으는 이 동작을 누가 했어요? 그가 했죠. 그 남자가 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는 능동태라고 부르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자, 이 깨는 동작을 창문이 할 수 없죠. 창문은 깨는 동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깨진 거죠. 따라서 이 동작을 거꾸로 받게 되니까 이 문장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동태 첫 번째 시간은 여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선생님 또 수동태 준비해서 더 심화된 수동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Bye everyone.